안녕하세요. 아카이브 나루입니다. 저번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번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끌어당김을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내가 끌어당김 초보자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끌어당김의 기초 훈련부터 여러 가지 스킬들까지 한 번에 살펴보실 수 있고 중간에 끌어당김 트래커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이론이 궁금하시다면 저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끌어당김의 실전편 첫 번째, 준비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다이어트나 금연을 떠올려보면 조금 쉬워집니다. 다이어트나 금연을 한 번에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몇 년째, 아니 평생 다이어트와 금연에 계속 도전하는 분들도 있죠. 끌어당김 이론을 찾아보면 거울 효과, 결말에서 살아라, 감정이 비밀 열쇠다 같은 개념들은 잘 설명해 주지만 정작 그 이론들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 하나는 빠져 있습니다. 만약 제가 끌어당김을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이 부분부터 무조건 잡고 갈 것입니다. 첫 번째 준비 운동, 나와 실내 쌓기. 끌어당김을 연습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혹시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오늘 밤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지 해놓고 밤 10시에 야식을 시켜 먹거나 오늘 일 끝나고 운동 가야지 해놓고 그냥 침대에 누워버린 적 있지 않나요? 이런 패턴으로 행동이 굳어지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 말은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구나 하고 학습해버립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뱉은 말은 그냥 지나쳐도 된다는 자기 이미지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확언이나 시각화를 하면 어떨까요? 입으로는 나는 성공한다, 나는 부자다, 풍요롭다고 말하면서도 깊은 곳에서는 근데 넌 맨날 말만 그렇게 하잖아 라는 반대 에너지가 같이 올라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내가 계획한 작은 일들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거든요. 즉, 자기 신뢰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확언, 사츠, 시각화, 100번 쓰기를 해도 불신만 더 깊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나와의 작은 약속들이 실제로 지켜지는 경험을 하고 그 신뢰가 쌓이면 같은 확언을 하더라도 그 말이 훨씬 깊게, 강하게 들어갑니다. 결국 나와의 신뢰 쌓기는 끌어당김 스킬 전에 무조건 베이스로 잡아야 하는 큰 기둥입니다. 이 기초가 잡혀야 그 위에 올리는 확언, 시각화, 100번 쓰기, 스크립트가 말 그대로 먹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신뢰를 쌓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한 시작은 나와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 준비 운동 실전편의 첫 단계인 약속 지키기입니다. 화려한 끌어당김 스킬, 이론들은 잠시 내려놓고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약속을 나에게 걸고 그걸 실제로 지키는 연습부터 시작해주세요. 끌어당김 이론만 이해하면 내가 180도 확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도파민에 취약하고 자극에 쉽게 끌리고 오래된 습관을 한 번에 버리기 어려운 존재예요. 약속 지키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약속을 하나 정해주세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싫어해서 갑자기 큰 목표를 세우면 거의 항상 강하게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제로 콜라 중독이에요. 하루에 많으면 2캔, 적어도 주 6일 1캔씩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제로 콜라 3캔만 마신다를 저와의 약속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진짜 목숨 걸고 지킨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합니다. 무리해서 일주일에 제로 콜라 1캔만 마신다고 나와 약속을 한다면 이건 제가 초반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무리해서 약속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그 약속을 지키는데 성공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주 차에는 이번에는 첫 번째 약속보다 난이도를 아주 살짝만 올려보세요. 첫 라운드를 성공하고 나면 두 번째 약속을 세울 때 느낌이 분명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2주 차에 일주일에 제로 콜라 2번만 마신다로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또는 아예 다른 약속을 새로 추가해도 좋아요. 저라면 여기에 영어 단어 하루에 1개씩 외우기를 추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2주차 목표는 일주일에 콜라 2번, 하루에 영어 단어 1개가 되는 거죠.
만약 1주차나 2주차에 약속을 실패하셨다면 낙담하지 말고 더 작은 약속으로 난이도를 낮춰서 시작해보세요. 이 1, 2주차의 목표는 나와의 신뢰 쌓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2주차에도 무사히 성공적으로 나와의 약속을 지키셨다면 마음 깊숙이 뿌듯함이 올라올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버전 나누기입니다. 일단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주세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두 칸을 만드세요. 접은 종이 왼쪽엔 현재 내가 느끼는 나의 이미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의 나의 모습, 성격, 그리고 믿음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왼쪽에 나루 2.0 또는 9 버전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 오른쪽엔 나루 3.0 신 버전이라고 애칭을 적었어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편한 애칭을 쓰셔도 좋고 옛날 버전, 새로운 버전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는 지금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을 적어본다면 요즘 나는 어떤 사람 같지? 내가 가진 성격이나 특징들을 떠올리면서 적어보면 좋아요. 예를 들면 나루 2.0 버전은 소심하다, 겁이 많다, 새로운 걸 시작하기 무서워한다, 생각만 많고 실행이 느리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 중에 결혼하기 어렵다, 돈 벌기 어렵다 등 이런 식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느끼는 내 모습을 솔직하게 적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엔 원하는 걸 이룬 나루 3.0 버전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미 다 이루었다면 아마 나루 3.0 버전은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또 믿음은 돈을 쉽게 번다. 풍요는 항상 나의 것이다.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말고 나는 땡땡하다처럼 이미 그렇게 된 사람처럼 적어주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머릿속에 막 섞여있던 현재의 나와 되고 싶은 나를 분리해서 보여주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분리 과정을 거치는지 다음 단계에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준비 운동은 다 마쳤으니 실질적으로 끌어당김 스킬들을 쓰며 마음껏 끌어당길 차례입니다. 3단계. 이번 단계에서는 지금 내가 끌어당기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를 골라보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카테고리만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이라면 욕심내지 말고 돈, 인연, 직업 같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끌리는 것 하나만 고르세요. 원하는 게 많아도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하면 에너지 분산 플러스 난이도가 높아져서 처음엔 부담 없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3단계 끌어당김을 돈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엔 돈의 의도를 먼저 적어보는 겁니다. 바로 얼마 원하는지 금액부터 쓰기보단 먼저 내가 왜 돈을 끌어당기고 싶은지를 적어주세요. 돈을 통해 내가 원하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넉넉하면 남 눈치를 안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느끼고 싶다. 당당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돈을 원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그려졌다면 이제 액수를 정해도 좋고 액수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억지로 액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돈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10만 원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10만 원도 어렵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끌어당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액수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끌어당김 스킬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감사일기 쓰기, 사츠처럼 자기 전 몽롱한 상태에서 상상하는 것, 확언 문장을 만들어서 소리내어 읽거나 아니면 손으로 쓰기, 시각화, 비전보드 만들기 등 여러분이 편하다고 느끼는 끌어당김 스킬들을 마음껏 쓰시면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사람마다 잘 맞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제일 편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스킬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반복하면 할수록 뇌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인생의 기본값이구나 하고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 끌어당김 스킬들을 시작하고 하루 이틀은 기분 좋게 진행하다가 점차 의심,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무척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때 우리가 2단계에서 적어둔 9 버전 또는 새로운 버전, 이 종이를 다시 꺼내서 지금 나는 어느 쪽 버전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를 점검해 주시면 됩니다.
끌어당긴 연습을 잘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그게 진짜 되겠어? 돈은 어디서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나루 2.0이 튀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종이에 구 버전, 신 버전을 나눈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 지금 2.0이 반응하고 있네? 하고 딱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레벨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에 종이 분류했던 것들이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자꾸 옛날의 나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뇌과학적으로 뇌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걸 좋아하는 애예요. 비록 힘들고 트라우마가 있는 감정이라도 항상 돈 걱정하는 나, 맨날 불안해하는 나, 이게 뇌 입장에서는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80도 확 바뀌는 기적을 기대하기보단 아, 원래 뇌가 익숙한 대로 돌아가려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사실 우리도 핸드폰 업데이트할 때 바로 업데이트 안 하고 미루다가 겨우 업데이트를 한 적이 많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살면서 수십 년 쌓아온 성격, 습관, 트라우마를 하루아침에 싹 갈아엎고 끌어당김 이론을 배웠다고 180도 바뀌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령 크게 각성하는 순간이 있어도 예전 감정 패턴과 기억들은 중간에 불쑥불쑥 올라와요. 오랫동안 쌓인 저항, 상처나 트라우마, 돈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믿음, 사람에 대한 불신, 사랑에 대한 실패 등 많은 기억들이 뇌와 신경계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뇌는 익숙한 감정을 좋아해서 힘들어도 익숙한 패턴에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4단계 차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 감정을 누르거나 외면하면 안 되고 정화라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정화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업데이트하고 예전 파일은 쓰레기통에 넣어서 휴지통 비우기를 해줘야 하는 거죠. 자, 끌어당김 과정 중 불신과 불안감이 올라온다면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떤 경험, 어떤 기억에서 온 건지 잠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덮어버리려고 억지로 긍정으로 눌러버리려고 해요.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생각하지 마. 이렇게 긍정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거든요. 괜찮지 않은데 억지로 어떻게 괜찮아질 수가 있겠어요. 만약 돈을 끌어당기다가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불안한 나의 모습, 현실 통장 잔액이 너무 없어서 불편한 나의 모습이 올라온다면 이걸 부정하지 말고 차라리 인정해 주세요. 그래, 나 지금 이거 너무 불안하고 싫다. 나 지금 돈이 없어. 돈 없어서 불안한 거 맞아. 이렇게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것부터가 진짜 정화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정하면 끌어당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 감정을 잠깐 그대로 느껴주면 우리 안의 저항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해요. 수면 위로 공이 올라오면 그냥 그 공을 들어 올려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 공을 없애겠다고 자꾸 물속으로 집어넣으면 공이 튀어오르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덮어버리면 그 감정은 더 깊은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더 큰 파도로 또 올라오는 경험을 할 거예요. 혐오감, 불안, 두려움 같은 감정이 올라오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 마음이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인정해주고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빠르게 지나가게 하는 길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정화의 핵심입니다. 구 버전 나루 2.0이 올라오는 걸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아, 또 2.0이 나왔네 하고 알아차리고 나루 3.0의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주는 것. 이 흐름 자체가 이미 끌어당김의 한복판에서 내 안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 정리하자면 1단계는 나의 신뢰 쌓기, 2단계는 구버전, 신버전으로 분류하기, 3단계는 끌어당김 스킬 쓰기, 4단계는 저항 풀어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끌어당김 번외로 명상 그리고 운동. 끌어당김은 결국 내가 어떤 생각, 감정을 오래 유지하냐의 게임인데 머릿속에 불안, 의심, 잡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원하는 쪽에 집중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때 해주면 좋은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이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신경계를 안정시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데 주파수로 따지면 이런 몸과 마음의 상태가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사람의 주파수와 일치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운동은 도파민을 늘리고 스트레스, 불안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끌어당김에서는 이걸 에너지, 진동을 올린다라고 말하는데 몸 상태가 가라앉아 있으면 생각도 같이 다운되고 몸이 조금만 상쾌해져도 나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훨씬 쉽게 올라와서 끌어당김의 번외로 명상과 운동을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끌어당김 트래커를 만들어 놨는데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끌어당김을 시도하다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방향을 잃을 때가 많죠.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답이고 열쇠입니다.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끌어당김을 나루가 응원합니다.